당연히 이제 수돗물에도 미세 플라스틱 소량이 있지만 대략 50배 정도 생수병에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마시는 생수병은 일회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일회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일회용만 써야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빅퀘스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는 이광렬이라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그냥 말 그대로 미세한 플라스틱인데요. 크기가 0.5mm 정도, 1mm가 이 정도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작으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 그러고, 이거보다 실제 더 작은 그런 미세 플라스틱도 있죠. 이거보다 작으면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특히 작은 나노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이제 혈류를 타고 돌 수도 있습니다. 소화기계를 통해서 흡수가 되고, 그다음 피 속을 들어와서 이제 온몸을 돌다가 특히 이제 뇌 같은 곳에 가서 맨 끝에 모세혈관이 있잖아요. 그런 곳으로 가서 뇌세포에 박혀버리게 되면은 그 주변의 조직을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인지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중에 모양을 성형을 하기 위해서 가소제라는 걸 쓰는데, 비스페놀 A라든지 프탈레이트라는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화합물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마치 성호르몬처럼, 이제 가짜 성호르몬처럼 행동을 하는데, 우리 몸의 이제 내분비계를 교란을 시켜버립니다. 호르몬이라는 것은 이야기꾼이에요. 어떤 세포 보고 너는 무슨 일을 해라. 예를 들어서 인슐린 호르몬이 있으면은 세포는 당을 흡수를 하게 되죠. 그럼 피 속에 당의 양이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는데, 만약 인슐린이 없으면 피 속에 설탕이 많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당뇨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이제 호르몬인데, 그럼 성호르몬의 역할을 하는 가짜가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남자아이인데 가짜 호르몬이 들어와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 것처럼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남성의 성징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환경 호르몬의 큰 문제점이 야기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특히 갑상선 쪽에 그런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 호르몬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호르몬들이 작동하는 곳에 방해를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록 촉진을 시켜줄 수 있는 가짜 호르몬들이니까 우리 몸은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을 방해를 하니까 건강에 위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뭐 페트병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 PVC 파이프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작은 미세 플라스틱 속에 들어있는 가소제 같은 것들도 역시 녹아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문제 더하기 거기에서 녹아 나오는 가소제까지 문제가 좀 더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큰 경로는 물과 음식입니다. 당연히 이제 수돗물에도 미세 플라스틱 소량이 있지만, 이제 생수병에는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으니까 훨씬 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지만 대략 50배 정도 생수병에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50배를 한 번 먹고 우리가 병이 걸리느냐,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지만은 되도록 미세 플라스틱을 흡수하는 경로를 차단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 실제는 이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고분자라는 분자들이 작은 덩어리를 만드는데, 이런 알갱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걸 꾹 누르면, 여러 개를 꾹 누르면 이제 매끈한 표면처럼 보입니다. 실제 근데 이것을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면 매끈한 플라스틱 표면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고분자 알갱이들이, 덩어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셈인데, 이런 것들이 표면에 아주 찰싹 잘 달라붙어 있으면 잘 안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 중에는 잘 붙어 있지 않은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물에 들어가는 거고, 또 이러한 플라스틱은 낮은 온도에 두었다가 다시 높은 온도로 올린다든지 이런 온도의 급격한 변화를 주면 그 표면에서 작은 이 플라스틱 덩어리들이 또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왜 등산 갈 때 얼려서 가잖아요. 그때 실제는 플라스틱 많이 떨어져 나와요. 몸에 좋겠다고 등산을 하는데 그 생수병 속에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좀 더 많이 떨어져 나온 상황이 되죠. 생각해 보면은 훈련병 시절에 페트병에 뜨거운 물 넣어서 또 그걸 얼리지 않습니까?
얼려가지고 그걸 훈련할 때 쓰는데 실제는 그 병에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은 뜨거운 물을 붓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열을 가해주고 플라스틱을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때 또 많이 떨어져 나오고 또 얼렸다가 또 다시 그걸 마시게 되니까 또 떨어져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남성분들은 군대에서 미세 플라스틱 많이 드신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가 위협을 일으키는지는 아직 그런 연구가 진행 중인 거죠. 진행 중인데 분명한 것은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정도와 노년의 인지장애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40대, 50대 이상의 그런 분들은 수돗물을 먹었죠. 예전에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생수병을 씁니다. 근데 생수병의 표면에서 이런 작은 미세 플라스틱들이 떨어져 나오고 그걸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마시게 되는데 이제 긴 기간 동안 쌓이다 보니 아무래도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노출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페트병만 얘기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콜라나 사이다 캔, 알루미늄 캔 있잖아요. 그 속에 플라스틱 코팅이 있다는 걸 잘 모르세요. 거기에서도 실제는 또 많이 떨어져 나오죠. 그러니까 유리병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캔 많은 경우에 미세 플라스틱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마시는 생수병은 일회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절약 정신이 굉장히 뛰어나서 여러 번 또 씁니다. 근데 실제는 일회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일회용만 써야 돼요. 이걸 여러 번 사용하면 당연히 속에 외부에 또 뭐 마모가 되고 거기에서 마모가 되는 순간 표면적이 넓어지는 순간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높은 온도에 두면 안 된다고 했는데 뭐 차에 뜨거운 온도에 생수병을 오랫동안 둔다든지 자외선이나 열을 받으면서 그런 경우에도 역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이제 텀블러 조금 더 쓰고 요즘 수돗물 나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이 수돗물 오염이라든지 이런 걱정을 하는데 꽤 관리가 잘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수돗물이 오는 그 과정, 노후된 이 상수도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럴 때 이제 마음 편히 이제 마시려면은 이제 필터를 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은 걸러낼 수 있어요. 아주 작은 나노 플라스틱이라는 것까지는 못 걸러요. 하지만 그래도 뭐 꽤 많은 부분을 걸러내니까 좀 안전하고 그리고 아예 모든 것을 다 걸러내고 싶다. 그러면 역삼투압 정수기를 쓰면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도 잃어먹을 수 있으니까 미네랄을 또 타서 먹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소위 분산돼 있으려면은 미세 플라스틱 표면에 음전하가 있는 그런 상태의 경우에 좀 분산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구조가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제 음전하를 띠는 것이 이제 물에 분산이 잘 되는데 이런 것을 가라앉혀야 되겠죠. 근데 이걸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근데 물을 끓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물 속에는 탄산칼슘 성분이 어떤 물이라도 소량 녹아 있습니다. 근데 이 탄산칼슘은 낮은 온도보다는 높은 온도에서 더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침전이 돼요. 그러면 이제 물을 끓여주게 되면은 미세 플라스틱 표면에서 이 탄산칼슘들이 침전이 되면서 붙어요. 덩어리가 커지는 거죠.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라앉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순수한 펄프로 된 그 커피 필터 같은 데다 걸러주게 되면은 경수의 경우에 끓였을 때는 90% 이상 제거, 그리고 연수의 경우에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도 한 30%까지는 제거가 됩니다. 커피 필터면 되면 종이로 된 펄프로 된 거 있잖아요. 예, 갈색 아주 싸게 살 수 있죠. 우리가 먹는 칼슘 보충제는 성분 자체가 석회석이에요. 달걀 껍질 같은 것이 이제 CaCO3 이게 석회석 성분인데 조개 껍질도 역시 똑같은 성분입니다. 근데 이걸 물에 조금만 넣고 정말 조금만 넣고 일부 녹일 수가 있어요. 낮은 온도에서 일부 녹인 다음에 이것을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해주면 석회성 성분이 잘 안 녹는다 그랬죠. 높은 온도에서 더 적게 녹는다고 했죠. 그러면 석출이 되죠. 침전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미세 플라스틱을 끌고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필터에 걸러서 드시면은 이 석회석 성분은 이제 제거를 시키고 꽤 연수에 가까운 그런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 뭐 캡슐로도 팔고 정제로도 파는데 캡슐 같은 경우 그 속에 있는 가루 있잖아요. 그런 걸 조금 넣어서
해도 되고, 그것도 솔직히 귀찮으니까 그냥 끓여서 드시는 것만 해도 많은 부분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옷에는 이제 합성 섬유가 많이 사용되는데 빨래를 할 때 이것이 마모가 됩니다. 그런 그 섬유가 바다로 흘러간다든지, 또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은 그런 플라스틱들이 바다로 또는 강으로 흘러가서 거기에서 자연 상태에서 햇볕을 받고 마모가 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해양 생태계로 이제 퍼져나가게 된다면, 또 수생계로 이제 퍼져나가게 된다면 결국 그 물을 거기에 있는 생물들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미생물로부터 이제 먹이사슬을 타고 큰 물고기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축적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생물들을 또 우리는 먹지 않습니까? 또 바다뿐만 아니라 육상에서 또 식물을 기르고 그러는데, 그때도 역시 미세 플라스틱들이 많이 있는 물에서 자란 작물을 먹게 되면 우리는 결국 또 그것을 우리가 흡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빨래를 적게 하는 겁니다. 조금 옷에 냄새가 나더라도 빨래를 적게 하는 게 방법이고, 그리고 합성 섬유가 마모가 덜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빨래를 할 때 천연 소재로 된 섬유, 그런 걸로 만든 망, 그 속에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을 넣고 빨래를 한다든지, 그리고 빨래하는 강도를 약하게 하는 것. 그걸 아무래도 세게 돌리게 되면은 마모가 더 심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을 면 소재 옷과 같이 빠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세탁기 통에 부딪히는 부분 조금이라도 적게 직접 닿으면 좀 더 마모가 심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배출해내는 방법도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세 플라스틱은 실제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대부분은 변으로 나갑니다. 우리 몸이 큰 미세 플라스틱은 장에서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변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 속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피를 돌다가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가면 간에서는 뭔가 외부에서 안 좋은 덩어리가 있으면은 간 세포들이 잡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쓸개즙을 통해서 변으로 보내는 그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미세 플라스틱은 몸에 들어와도 다시 몸 밖으로 자연스럽게 배출이 됩니다. 근데 작은 나노 플라스틱은 그 경로를 피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작은 나노 플라스틱은 결국 몸을 계속 돌다가 이제 뇌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뇌에 박힌 그 미세 플라스틱은 영원히 간다고 봐야 됩니다. 때론 아는 게 병이죠. 아는 게 병이긴 하지만 때로는 모르기 때문에 너무 큰 일을 당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모든 경우를 어떻게 다 배제를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그리고 좀 편하게 배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배제를 하자. 그 중에 하나가 집에서 수돗물을 걸러서 먹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생수병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사무실에 텀블러 갖다 놓고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얻는 굉장히 큰 경로 중에 하나가 배달 음식. 그래서 배달 음식을 줄이는 것만 해도 미세 플라스틱은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잘하고 환경에 플라스틱을 안 버리는 것. 당장은 우리한테 그 영향이 돌아올 것이고, 바다에 그런 미세 플라스틱들을 많이 버리게 되면은 결국 그것은 우리의 후손들한테 죄를 짓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죠.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만으로도.